아침에 만물을 깨우면 대지가 품은 생명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곳. 그 빛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경이롭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는 이 시선이 우리 집 정원에서 가장 예쁜 그런 순간. 네. 얘들이 배가 고프면 인정사정 없어요. 닭들이 꽃으로 배를 채우기 전에 아침을 챙깁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 이 닭들을 위해 식당도 만들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닭 식당입니다. 닭도 꽃이에요. 꽃닭. 조금 크면 털갈이도 좀 하면서 아주 예뻐질 거예요. 가을쯤 되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내의 정원에서는 꽃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초록이 절정으로 향하는 7월. 호수와 맞닿은 긴 뜰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여든세 세 안홍선 씨는 평생 맨손으로 들꽃 정원을 갖고 왔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77년도부터 심기 시작했어요. 일거리가 많아서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무료해서 건강도 잃고 그러잖아요. 건강 좋잖아요. 낫질도 참 잘한다고요. 엄청 많이 변해요. 노란 정원이 됐다가 또 하얀 정원이 됐다가 또 파란 정원이 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800여 종이 넘는 꽃과 나무들입니다. 바깥 양반 양휘석 씨입니다. 정원 끝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남편의 영역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는 이쪽은 전혀 관여 없습니다. 할머니보다 낫죠. 보긴 보면 뭐래. 생선. 옥수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데 옥수수가 제일 쉽습니다, 이게. 나 쉬운 걸 하니까, 어려운 농사는 좀 힘드니까. 아깝다. 이거 벌레 뭐 이런 줄 알아서 따먹은 거 봐. 이거 다 까먹었어. 이거 이렇게 먹는 놈인데, 이거 봐. 사람 까먹듯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이거. 까치들을 따먹어. 물까치. 무더기로 와요.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그 꽃밭 아무리 파봐도 뭐가 나오는 게 없어. 이거는 심어놓으면 먹거리가 그냥 생기잖아. 그러니 우리 인생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무공해 이거 20년 아무것도 안 친 땅이잖아 이게. 이렇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마련됐습니다. 할머니, 옥수수 땄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터를 잡은 지 20여 년. 부부는 이곳에서 둘이 삽니다. 이는 먹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보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 꽃밭만 가지고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르고. 많이 달라도 60년 가까이 해로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갓 따온 과일과 채소들로 준비합니다. 남편이 환갑을 맞고 내려온 뒤 텃밭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아침 풍경. 아유 뭐 항상 채는 할머니. 네? 완전 된. 처음엔 입맛에 안 맞았지만 이젠 남들에게도 자랑하는 식단입니다. 야채 한 4가지 과일하고 양배추, 파프리카 칼라별로 토마토 들어가고요. 빨간 무, 요구르트, 우리가 만든 요구르트 이렇게 해서 먹은 지가 한 20년 됐나? 응? 한 20년 먹었지. 정말 맛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 정원에서 안홍선 씨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꽃들을 돌보며 지냅니다. 우리 들꽃 수백 종에 동양적인 외래종을 곁들여 만든 그녀만의 초원식 정원입니다. 여기 뭔지 아세요? 도라지. 예, 도라지. 이거 정말 아름답지요. 근데 이렇게 지는 것도 아름다워요. 나이 들어가는 거. 이거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안에 씨를 가득 가지고 있거든요. 번식시켜야지 이 할머니가. 이 정원에는 이야기 없는 꽃이 없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좋아했던 산수국도 흔한 꼬리 조팝나무도 모두 특별합니다. 글쎄 어느 꽃을 좋아하나?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을 못해요. 참나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도요. 그거 얘들아 그래요. 하나하나 이름 안 불러요. 얘들아 한꺼번에 다 불러요. 이 꽃들도 돈 주고 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씨를 받아 퍼뜨린 것입니다. 자식 같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쉬려고 앉아도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일거리라 시선을 안 줄 수도 없고 내가 엄마로서 시선은 줘야 되는데 시선 주면 내 힘이 쏙 빠져버려. 하녀예요, 하녀. 이 꽃들의 하녀. 이 아이들을 내가 다 불러왔거든.
들꽃과의 하루를 정리할 시간. 정원은 안홍선 씨에게 영감의 원천입니다. 하루를 곱씹다 보면 단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내용도 없는데 자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고. 20년 전부터 시작한 정원 일기에는 정원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가든 디자인부터 꽃들의 생육과 감상평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린 시절 고향집 풍경과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들꽃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11살 때 피란 왔거든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마지막 함성. 거기에 탔어요, 제가. 1950년 12월 아군이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밀리면서 대규모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에 피난민들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었고 무기 대신 배에 올랐습니다. 내가 가판호에 앉은 거예요, 우리 식구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가판호에 한겨울에 일사후퇴니까. 고향 함경남도 학천을 떠나 도착한 곳은 거제도 장승포였습니다. 하지만 병약한 소녀는 고된 피난 생활에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해서 그때 약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죽으면 어쩌나 하는 그 공포밖에 없었어요. 가까스로 학교 다니면서. 다행히 한 외국인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마음속 풍경 하나. 그것은 수많은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던 고향집 뜰악이었습니다. 그 살던 집 거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뒤뜰에 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꽃이죠. 그때 뒤뜰에 풀을 뽑아서 죽을 써먹고 그랬어요. 그 들에서 항상 놀았거든요. 그 집이 좀 외졌어요. 노니까 들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꽃을 피우는 거를 나는 봤다고. 뒤뜰. 그랬던 그 뒤뜰이 너무 생생해서 들꽃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이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거든. 평생 잊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들꽃들을 정원에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들꽃의 아름다움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들꽃 사랑이었습니다. 들에 산에 도로가에 핀 들꽃을 옮겨 심고 애지중지하면서 꽃피워 완성된 것이 지금의 정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놀이삼아 했으니까. 그냥 요만큼 해놓고 예쁘다 예쁘다 이랬거든요. 안홍선 씨가 정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 살던 시절 마당이 딸린 집으로 옮기면서 소일거리 삼아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호숫가 땅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급하게 낙향한 것은 그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내려올 때 10년은 살 거다. 어느 의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뭐를 할까? 들판처럼 꽃을 기르는 거. 우리나라 꽃을 처음처럼 길러놓으면 얼마나 예쁠지. 간염에 걸려 요양처 내려왔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원 없이 들꽃을 피워보리라. 그런 그녀의 여름 정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참나리꽃입니다. 시아버지가 선물로 심어준 꽃입니다. 내가 이 꽃만 보면 아버님이 나를 칭찬해 주던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야, 내가 너가 제일이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너가 제일이다. 항상 그러셨어요. 이 꽃이 어디에 피어나든 간에 저는 안 뽑아버려요. 거기에 살고 싶으신가 보다. 그쪽을 보고 싶은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둬요. 그래서 여기서 저 끝까지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게 이 꽃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만나게 되겠지 이제. 가을이 기우는 시간. 낙엽 떨어지는 소리는 가을이 건네는 작별 인사입니다. 겨울의 문턱. 서리가 내린 정원에는 마지막 꽃 서리국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꽃도 사람도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자까지 왔습니다. 올해도 김장은 텃밭에서 키운 무와 배추가 재료입니다. 김장하는 날은 가족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안홍선 씨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에 고향의 맛까지 더합니다. 이렇게 무를 잘라서 김치 속에다 넣는 거는 이게 이북식이에요. 그럼 거의 1년을 먹어요. 묵은지까지 하면. 그런 음식을 하는 거니까 이 잠깐 힘든 걸 생각해갖고 뭘 하겠습니까? 정원 일로 단련된 덕에 김장 정도는 아직 거뜬합니다. 그런 할머니가 손자는 늘 놀랍습니다. 할머니는 정원도 하시고 그래서 음식도 잘하시고 그냥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거죠. 어머니라서가. 야, 네? 고맙다. 가족은 안홍선 씨가 마음속에 일군 또 하나의 정원입니다. 따뜻한 음식. 자연이 만드는 거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흰 꽃을 아무리 심어도 이런 광경은 못 보죠. 지구가 정말 신기해요.
이 꽃을 어떻게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어요, 눈을. 기다림은 겨울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일상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이 혹독한 시절이 더 빛나는 생명을 탄생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꽃들이 모두 잠든 겨울에도 안홍선 씨는 꽃을 피웁니다. 바느질로 만든 퀼트 꽃입니다. 보라색 붓꽃이 참 예쁘거든요. 이건 옷에서 떼어냈어요. 원피스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 정원에 꽃이 없으니까 퀼트로 꽃을 만들어서 집안이 완전히 꽃밭입니다. 겨울에 우리 집안은 퀼트 꽃밭. 안홍선 씨가 퀼트를 시작한 것은 40여 년 전입니다. 피난 시절 바느질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기우다 보니 작품이 되었답니다. 이번 작품은 손자들을 위한 겁니다. 손자들 집을 사주고 지어주고 할 거 안 되니까 그 애들이 살 집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선물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집은 이 집이에요. 2층, 3층. 안홍선 씨의 퀼트 작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토리 퀼트라고 부릅니다. 영감의 원천은 정원입니다. 이 작품은 수백 수천 조각의 천조각으로 3년에 거쳐 완성한 부부의 정원입니다. 정원과 꽃을 담고 싶은 마음을 담았답니다. 그냥 내가 마지막까지 뭔가 하면서 예쁘게 가고 싶어요. 꽃을 끝까지 길러보고 그러다가 갈 수 있다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거 처음 본다, 그죠? 네. 와, 이건 정말 눈꽃이 제대로 피었습니다. 멋있네. 이 눈꽃을 보려고 꽃대 자르는 것도 미뤘답니다. 참 오랜만이네. 다 녹아버렸는데 오늘은 눈이 왔는데 이게 안 녹냐? 이제 다음 계절이 와도 아쉽지 않겠습니다. 여기 한 번도 안 밟았다. 호수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정원에는 봄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사진엔 꽃밭이 있어 꽃밭 한가 서리를 이고도 피어나는 첫 꽃은 복수초입니다. 복을 준다고 복수초랍니다. 주변엔 꽃밭이 있어 아름답게 자란 꽃밭이 있어. 크로커스도 복수초와 선두를 다투며 피는 이른 봄꽃입니다. 정원이 기지개를 켰으니 본격적인 봄을 준비해야 할 시간. 양유석 씨가 꽃대 정리에 나섰습니다. 이거 살려야지. 이건 요건 아니고 저거 살리고 살려. 저건 살려야지. 살리고 알았어.
마른 꽃대 사이에도 귀한 것이 있다 하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작년에 물 다 잘랐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야단 났어요.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 노인들만 살아서 사람이 없어. 전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안 하면 이 기본을 내가 안 해주면 할머니 못 키워요. 오늘 맛있는 것 좀 해주겠지 뭐 이런. 거름도 줘야 합니다. 꽃대나 낙엽 태운 재를 1, 2년 묵히면 꽃들이 좋아하는 거름이 된답니다. 식물들이 다 좋아해요. 이게 좀 들어가야 돼요. 이 거름이 1년치 자양분입니다. 길가에 뿌리 내린 튤립도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봄이 시작되면 늦장 부릴 새가 없습니다. 얘를 보면 간이 뚝 떨어져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 희생양이 돼야 되거든요. 이 꽃을 반가워서 하면서도 이제 내가 또 노력 봉사할 때가 됐구나. 저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아요. 봄은 여전히 설레는 계절입니다. 수선화도 피었습니다. 긴 기다림에도 지치지 않았던 건 다시 오겠다는 꽃들의 어김없는 약속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꽃 피기 전에 지금이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이제 이거 세상을 이렇게 보면 복잡하겠죠? 활짝 피어서 세상을 구경하면. 100일 때 애기들 같아요. 100일 때야. 너무 순수하잖아요. 수십 번을 맞는 정원의 봄이지만 한 번도 지루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연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았다면 이 아이들은 덕이죠. 예쁘다. 그 아름다운 거를 다 봤어요. 자연의 아름다운 거.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잘 살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일상의 작은 우주를 선물한 스승, 정원. 꽃들과 함께한 이 인생이 다름 아닌 꽃이었습니다.